안녕하세요. 시부모님만 명품 패딩을 사드린 남편 글의 쓰니입니다. 어쩌다 보니 후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이혼합니다. 사실 아직도 축하를 받아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이 멍합니다. 참 우스운 게 남의 일이라면 저 같아도 당연히 바보처럼 뭘 묻는 거야? 바로 이혼이지. 하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제 일이 되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그 일이 있었을 당시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무슨 감정인지 쌓아온 추억들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은 먹먹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일을 덮고 넘어가기에는 평생 같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꾸준히 생각나서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를 무시했거나 저한테만 상처를 줬다면 부부니까, 그래도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하고 생각하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시간을 두고 이런저런 노력이라도 해보자 싶었겠지만 남편이 한 짓은 제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안 거였습니다. 거기다 그 속마음을 대놓고 들켰음에도 미안하다는 마음조차 갖지 않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패륜 짓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대인배도 천사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날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린 걸 확인한 후 제가 쓴 글의 링크를 남편에게 보내줬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고 남편이 난리를 부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링크를 보내주고 얼마 안 있어 아무 말 없이 집에서 나가는가 싶더니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링크를 본인 누나한테 바로 보냈었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은 남편과 다르게 속도 깊으시고 여러모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형님이 그 글을 다 읽으시고 남편을 불러내서 머리채를 잡고 시가에 끌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가에 끌고 가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형님이 남편에게 물어보셨다네요. 글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냐? 보태거나 빠진 내용이 있냐? 하고요. 남편은 거기서도 여전히 쫌생이같이 비열한 모습으로 자긴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하며 변명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했다는 말을 대충 적어보자면 정말 순수하게 장인어른은 아웃도어가 어울릴 것 같아 추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땡땡이가 먼저 화나서 큰돈을 상의도 없이 내가 보란듯이 써버리고 왔다.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냐.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와중에 부부만의 이야기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공공연하게 익명성에 숨어 글을 올렸다. 만천하에 나를 몹쓸 놈으로 만들었고 나는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그 이후 시부모님이 어쩌셨는지 형님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모르겠습니다. 형님께서 남편이 이렇게 철이 없다고 저에게 전해주신 얘기가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제 남남이 되겠지만 저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시부모님을 탓하거나 안 좋게 뒷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이야기를 쓰는 건 시어머니께서 평소 남편에게 언질을 하며 조정을 하셨다는 게 가장 큰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알고 봤더니 어머님께서 본가와 땡땡이 친정은 어느 정도 차이를 항상 둬야 한다. 안 그러면 시댁을 우습게 보고 무시할 거다. 그러니 차등을 두고 행동해라. 하고 늘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잘 속여왔던 건지 제가 눈치가 없어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것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간 제 나름대로 잘해드리려 무던히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그런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었던 제가 제일 멍청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아버님과 형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지만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비겁한 남편은 그 와중에도 누나 뒤에 시부모 뒤에 숨어서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현재 저는 이혼 조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서고 싶었으나 쫌생의 기질이 어디 가겠나요. 무조건 난 안 해, 난 못해, 시전만 하고 있으니 제가 결단을 내려야죠. 그 과정에서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큰 뜻도 다시 한번 제대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준다 생각했던 시누이와 시아버지까지 이혼한다는 제 결심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느낀 건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본인의 아들과 동생 편을 들며 저를 탓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내 인생에서 나갈 사람들이라 생각하기에 차라리 잘됐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독한 걸까요? 그렇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요즘 저만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시거든요. 제대로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저한테 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괜히 울컥하고 죄송해서 눈도 못 마주치며 지냈었는데 어제 저녁 아버지가 얼큰이 취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거실에서 스치듯 지나가시는데 저를 바라보시며 무덤덤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우리 땡땡이 욕받네. 괜찮아. 하고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짧은 무심한 듯한 몇 마디가 세상 큰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본글을 보시고 제 일처럼 분노해주시고 같이 열올려서 욕도 해주시고 위로와 조언도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가 눈물도 찔끔 흘렸습니다. 잘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고요. 말씀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 저는 아마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발짝씩 나아가야겠죠. 비록 저는 힘들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다른 분들께는 평온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엄마가 본가와 처가에 차등을 두라 했다고 거기에 따른 남편은 진짜 미성숙한 사람이네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못보다는 쓰리가 자신을 망신시킨 것만 생각하는 걸 보니 그저 본색이 드러난 것 같아요.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코스프레 하다가 이제 결혼이 완전한 것 같으니 인성이나 본성을 다 드러낸 거겠죠. 두 번째. 그때 당시 글을 봤던 사람들은 사이다 같은 후기지만 글쓰님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얼른 마음 추스리시고 다시는 그런 사람과의 인연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남편이란 놈은 머리채 잡혀 끌려가서도 한다는 소리가 순수하게라니. 잘 떨궈내셨습니다.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신우라는 분이 그래도 아예 생각이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본인 동생 이혼남 꼬리표 만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잡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니 동생 편을 드는 거겠죠.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편 본인은 370만원을 부모님 선물로 써놓고 아내가 400만원 부모님 선물로 썼다고 큰돈 쓴 아내 잘못이라니. 진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친정과 시가에 차별두라고 아들을 코치하는 시어머니에 본인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이 변명 저 변명 늘어놓는 남편에 이건 답이 없습니다. 꼭 소송 이혼까지 가셔서 모든 증거를 남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앞으로 재혼한다고 했을 때 똑똑한 여자라면 이혼 판결문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요. 네 번째. 결국 시어매가 문제였던 거네요. 거기에 동요에서 그 말 듣고 진짜 지네 집에만 더 잘해주려 했던 남편 놈도 똑같고. 그래요 뭐. 그 어미의 그 아들이겠죠. 다섯 번째. 이혼 잘 생각하셨어요.
결혼을 했으면 나이 웬만큼 먹고 연애도 6개월 이상은 했을 거고 직장도 다니는 성인일 텐데 우리 엄마가 그러라고 그랬어. 처가 개무시했는데 내 기분만 나빠. 하고 주장하는 남편놈의 지적 수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 억지로 결혼한 것 같기도 하네요. 6번째. 결혼 전에는 못 걸렀지만 애 없을 때 패딩으로 걸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사람들 반응 보고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고 부들대는 걸 보니 자기가 쓰레기 짓을 한 건 아는 것 같고 문제는 이걸 왜 까발리냐 이건데 저런 남자의 저런 시가면 패딩밀은 빙산의 일각일 거고 앞으로 몇십 년 눈물 쏟을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7번째. 본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서로 모아서 사는데 이런 행동을 하나요? 전업주부였으면 엄청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잘하셨네요.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고 처가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면서 속 썩으면서 사느니 이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남자는 재혼해도 버릇이 나오면 또 이혼 당할 겁니다. 맞벌이까지 하는 아내에게 저런 행동을 하다니. 증거 잘 수집하셔서 돈으로 보상받으세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직접 상대할 필요 없이 부부가 같이 아는 지인이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말도 못할 만큼 쫌생이라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